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이 된다면 과연 집값 상승이 재현될까?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의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본격적으로 풀려 시중 유동성 자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 총 10조 원이 넘는 토지 보상이 집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3기 신도시 영향으로 4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보상금이 풀릴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높아져 유동성 자금이 더 늘어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과 토지 보상이 본격화되면 땅값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리고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개발정보 지존에 의하면 올해 수도권에서 SOC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제외하고 10조 3천억 원이 넘는 토지 보상이 풀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요. 내년에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 4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판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전국에 풀린 토지 보상금 29조 9천억보다 더 큰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2006년 토지 보상금의 37.8%인 11조 3천억 원가량이 부동산 거래에 투입되었고, 지방에서 풀린 보상금 중 8.9%가 수도권 부동산 자금으로 유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 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006년 판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풀린 보상금보다 이번 토지 보상금이 20조가 더 많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유입되고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추경 매수에 나선다면 정부의 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경 80km 이내 허가구역 안에 있는 종류의 토지를 재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내 집 마련 혹은 임대용 부동산 자산 매입에 쓴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로 인해 땅값과 주택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2006년 전국 집가는 5.61%가 올랐고 2002년 8.98%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실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토지 보상금 규모는 정부에서 집계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보여집니다. KB 부동산 통계를 보면 같은 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20.34%에 달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 2002년 2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미친 집값으로 묘사된 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은 5.97%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수도권에 본격 풀리는 토지 보상금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정부는 현금 보상 대신 대토보상입니다. 즉 사업지구 내 토지로 보상하는 것이 바로 대토보상이 되겠는데요. 이런 대토보상의 리츠라든가 채권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유동성을 누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3기 신도시는 투자자보다 원주민 비율이 높아
대토 보상을 원하는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채권으로 보상을 받아도 금융시장에서 활인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해 시중의 자금이 풀리는 걸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강남권 땅 부자들이 보상금을 많이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노무현 정권 2005년 8.3.1 대책 때도 채권 보상을 의무화했지만 지주들이 채권 액면가액의 97%에서 98% 수준으로 할인받아 현금으로 바꾼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풀릴 것으로 추산되는 토지 보상금은 약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들 사업지구의 면적은 총 10.6km, 여의도 면적 2.9km의 3.7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8년간 지지부진했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26만 6,304제곱미터가 이달 중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4,3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면산 자락의 흉물로 40여 년간 방치되었던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13만 3,004제곱미터도 오는 12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갑니다. SH는 이곳을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456가구를 포함해 총 1,200여 가구의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도 본격화되는데요. 신혼희망타운, 청년주택 등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지구지정을 마친 공공주택지구가 올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합니다. 오는 9월 의왕 월암 공공주택지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성남 복정 1, 2 공공주택지구 64만 7,019제곱미터가 1조 1,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 보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작물 조사를 시작한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58만 3,581제곱미터도 오는 12월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과천주암지구 92만 9,080제곱미터가 이달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가 9천억 내로 추산이 됩니다. 지난 2016년 6월 지정지구가 되었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로 인해 지구 지정된 지 2년 만인 2018년 6월에야 승인이 됐습니다. LH는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꾸고 건설 가구 수를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신혼희망타운 1,842가구를 건설하고 행복주택은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데요.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 임대 공급 촉진지구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종 청년 지원 시설이 들어서는 청년 창업지원 특화구역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당초 예상되었던 14조 6천억 원에서 5조 6천억 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고양시의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문화 콘텐츠밸리, 광명 시흥 첨단 R&D 단지, 김포의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보상 시기가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지난 5월 초 지구지정 고시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24만 7,631제곱미터도 LH가 보상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풀리는 수도권 토지보상금 규모는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말이죠.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높고 부동산 시장 불안도 잠재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시중 유동성 자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고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규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조정기를 거쳐서 지금은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고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추경 매수에 나선다면 정부의 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국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국적이 아니라 일부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크나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집값 하락이 맞물려 주택시장 상승기에 집을 여러 채 사들였던 갭 투자들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거나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하락한 지역에서는 주택 경매 물건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통화정책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대내 여건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정책 운영 전략을 수립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 자본 유출입 등 금융시장 안정 리스크 요인도 함께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 보상금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는 지역은 투기 세력들을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특별 관리하여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